장동혁 지도부의 변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 중진들과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노선은 어느 쪽이어야 할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근데 요새 힘들지 않아요? 지역 다니면? 힘들죠. 힘들고 예. 이제 국민의힘 노선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신다고 하니까 예. 저야말로 근데 답정너 아닌가요? 뭐 국민의힘 그렇죠. 노선 답정너에게 예. 특정 답을 답정너가 특정 답을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예. 노선 변경 필요하죠. 저는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선 변경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될 것 같아요? 노선 변경?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문제고 예.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당원이 예를 들면 뭐 110만 당원이라고 하는데 110만 당원이 장동혁 대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지는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라고 다 전원이 사인을 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정치적인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좀 뭐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다. 일단 하나씩 보면 오늘 중진 의원들 14명이 장 대표 만난다는데 뭐 좀 성과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 그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반 갈린대요. 이거- 아니 우리 딱 봐도 누가 어떤 입장인지 알잖아요 지금. 뭐 저도 그 명단은 대충 들었습니다만은 예. 반반 갈린다는 거예요. 반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우리 예. 진짜 속고대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한 절반. 예. 아니다. 그냥 지금 새삼 전륜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더 분란이 난다라고 예. 주장하시는 분 절반인데 실제로 중진들이 당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당대표의 노선 변경까지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12월 3일을 앞두고 우리가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하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 의원들 이제 중진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12월 3일 전에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등등.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당시에 그 윤한홍 그 의원도 예. 면전화되고 백약이 무효하다 이거 안 하면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선 변경의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당대표가 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뭐 저 1도씩은커녕 뭐 거의 제자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중진들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들 노선 변경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아니 근데 장 대표가 그런 식의 입장을 하는 거 이제 두 개의 워딩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다려봐야 된다. 절유하는 사람이랑 절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핵심 메시지 아니었어요? 네, 일단 장 대표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건 현재는 상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는 건데 대한감일에서도 네. 장 대표에게 변화를 많이 주문하잖아요. 항상 저 메시지를 내고 성명을 내고 네. 그런데 정작 의원총회가 열리면 좀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장 대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내려오세요부터 뭐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낼 때 물병 던지고 뭐 난리도 아니더만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의외로 조용하고 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의원총회 보도 나온 거 보면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의원총회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의원총회는 꽤 격앙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언론 보도에 크게 나온 게 의원총회를 3시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당면 개정 관련한 내용을 1시간을 넘게 얘기했. 80분. 예.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그 자유 발언에서 보통 그런 이야기들 현안 관련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중요한 현안들 먼저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뭐 의사 일정 관련한 뭐 공지를 원내대표 내지는 원내수석이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3시간 가운데서 그 당시에 자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졌는데 문제는 그때 저도 앉아 있었지만 한 30명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다 가고. 왜냐면 이제 점심 시간이 끼어 있고 상임위 일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이 격양이 돼 있.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예. 의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도 이런 거 주문했다. 예. 우리가 순장조 되면 안 된다. 뭐 조응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시고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뭐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그렇고 예. 장욱 대표 노선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의원들이 꽤 경향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경향돼 있는 상태다. 이 네. 상황에서 대한검일에서 한 번 더 의원총회 소집 요구한 거잖아요. 그거죠.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경 관련해서 예. 의원들이 투표를 한번 해보자. 비밀 투표. 네, 투표를 해서 전 의원 투표를 해가지고 예. 뭐 과반 이상이 나오든 어쨌든 노선 변경을 주문하는 여론이 더 높다 그러면 장 대표가 노선을 바꿔라. 최소한 압박은 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의총 소집이 그게 그 적법합니다. 뭐 몇 명 이상의 의원 예. 소집하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돌아온 답은 3월 3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본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의원총회는 할 수 없다. 입니다. 예. 어때요 그 입장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중요해요. 의원총회가 중요해요. 제 입장은 의원총회 훨씬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 그 원래 본회의 중간에 의원총회를 하긴 어렵죠. 그거는 예. 맞지만 하려면 하죠. 뭐 또 하려면 하는 거죠. 예. 아니 왜냐면 사실은 필리버스터가 하루를 늦추는 거 말고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다 통과는 되잖아요.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그럼 의원총회 3월 3일 이후엔 열려는 준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는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뭐 할 건데요? 열리면 이제 투표를 할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의원들이 안 한다고 그럴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너무 선거가 너무 앞다투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월이요? 3월 뭐 며칠쯤에 가령 투표를 했습니다. 의원들 가운데서 뭐 7, 80%가 노선 변경을 주문했습니다.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오케이. 자, 오늘부터 노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예. 그 선거 며칠을 앞두고 의원 투표에 의해서 자,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노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변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하루에 이게 180도로 확 해버리면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지금은 장 대표가 물러나든 끌어내리든 비대위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는 것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급박하고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급박하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들이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형적으로 딱 정확하게 황교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당원들을 잘 잡고 예. 당원들에게 그 인기가 많아지면 선거 패배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당에서 계속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가 황교안의 말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승패보다 강성당원 대류가 그 이후에 당권 유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지 예. 않고서야 이번에 그 전륜을 말하는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들.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 뭐 약간 부정선거 물타기 약간 들어갔잖아요. 뭐 예. 선거에 뭐 제도. 의혹 뭐 제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강성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워딩을 골라서 썼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 되겠냐고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했었고 홍준표 그 이제 당시 대표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결국 당에서 지도자가 못 되는 이유는 선거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 홍준표 대표는 2018년에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지자체장 후보들이 지역에 못 오게 했거든요. 예. 우리 당대표가 너무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오지 마세요. 하고 그 무고한 후보자들이 그 다 전사한 거 아닙니까? 2018년에 정말 구미시장까지 뺏길 정도로 우리가 처참한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을 안고 있는 당시 후보들이 다 지금 시구위원들이에요. 시구위원들, 구청장, 뭐 시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전당대회 투표할 때 투표 안 하겠습니까? 그게 뼈저리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선거 패배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 강성 지지층들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낸다 한들 선거 패배가 되면 다 그거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다라고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 대표 원하는 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장 대표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도 먹히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지체돼 버렸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 이번에 나왔던 좀 충격적인 그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나왔던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지지층들 잘 잡아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잘 치르자 이제 이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장 대표 측에서는 저희가 인터뷰를 하거나 출연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절윤해봐야 오히려 더 표 안 나온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 우리가 2023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저도 강서구청장 도봉구에 사는 제가 강서구에 정말 자주 가면서 지원 유세하고 뭐 강서구 지인 찾기까지 해서 전화 다 돌려가지고 꼭 투표해 주세요 해서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50.9%의 투표율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예.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말 투표율이 더 낮은데 한 48%, 49%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근사하게 투표율이 높아졌거든요. 예. 근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 폭망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보고 강서구청장 무조건 이긴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장동혁 대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윤석열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예. 그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예. 2023년 강서구청장처럼 지지층 잘 잡고 그리고 선거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게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정원 의원이 장 대표의 사퇴가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지금 상황에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당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당위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도 장동혁 리더십이 이렇게 못 간다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흘러버려가지고 이제 와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다 비슷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의원들이.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당위의 측면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상 장 대표가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절윤 세력과 절연하겠다 이 두 개의 워딩을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를 끝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지역구 도봉이죠. 예. 도봉구청장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의원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어서 재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켜야죠. 예. 예, 반드시. 그죠? 그리고 그 선거를 진두지휘하실 거고 물론입니다. 장 대표 지원 유세 오면은 대표님 오십시오. 같이 유세차 올라가시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됐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라면. 도봉구에서는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요. 예, 후보 자체가. 절레절레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설 민심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당원들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거는 예.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시구의원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시구의원, 구청장들을 굉장히 많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역 그 말하자면 이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선도 치러야 되고 선거도 치러야 되니까 예. 현역 단체장들 내지는 뭐 시구의원들이 당원 가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그렇죠. 그걸 많이 받아와야 돼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당원 늘었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긴 있는데 예.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들이 최근에 탈당을 많이 하셨어요. 아. 제가 설에도 많이 예, 했고 내가 김현 당신은 찍어도 내가 이제 당은 탈당 이런 분들 많았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예.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 도봉구만 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정원호 성동구청장, 예, 다음 서울시장의 민주당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의원님이 농지 투기 의혹 이걸 제기하셨던데 네,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 악의적 정치 공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정원호 구청장도 그렇고 정원호 구청장 캠프에 계신 의원님들이 변명이 길어요. 말이 길어요. 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행 농지법 기준으로 일단 사실관계는 영세에서 두세 때 그렇죠. 논밥을 600평의 논밭을 받아서 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시골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예. 농사 안 지면서 그 농지 갖고 있어서 차액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투기꾼들 이렇게 막 그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형적으로 그 사례 안에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영세에서 2세에서 그 논과 밭을 취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딱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이 농지 투기꾼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현행 농지법상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원호 구청장이 농지를 취득했던 1968년, 1970년 그 사이에서도 농지개혁법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 농지개혁법의 입법 취지는 경제화 유전이에요. 농지법이랑 똑같아요. 예. 그럼 영세 2세가 영농의사를 가지고 논과 밭을 600평을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표현한 대로 아니 정원호 구청장이 돌잡이 때 호미 잡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호미 들고 돌 때부터 밭 깔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이게 영농 의사가 아닌 토지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 정원호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번에 정원호 구청장 측 그 대응을 보면서 약간 이 정원호 구청장이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캠프도 그렇고 서울시를 이끌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캠프는 아니겠다, 아마추어다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제가 제기했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너무 후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 하면은 법적으로 예. 뭐 처벌하겠다. 가장 후진 대응입니다. 그게 그래요? 가장 후진 대응이고, 예. 그런 거잖아요. 뭐 심지어 뭐 캠프에서는 뭐 청년 정치인답게 뭐 해라. 그러면은 저 법적으로 뭐 처벌하겠다 운운하는 거는 나이든 기성 정치인의 품격 있는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입틀막 하는 거는 그 뭐 기성 정치인의 품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뭔가 벌벌 떨면서 법적 조치를 네. 운운하는 거 보니까 이 캠프 진짜 아마추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원호 구청장 측 해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농지법은 1994년 제정됐고 농지법 제정 전에 취득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뭐냐면,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신 땅이고, 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서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한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다. 이게 이제 정원호 구청장 측 입장인데, 정원호 구청장 측이 만약에 다시 출연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요 하나만 네. 더 할게요. 법사위시잖아요. 네. 법 왜곡죄 어제 이제 수정해가지고 본회의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법 왜곡죄 1호 대상은 특검 내지는 그 민주당 수사를 뭉갰던,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편파 수사를 했던 특검에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한 것들을 우리가 법 왜곡죄라고 부르잖아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 뭉개고 있었던 특검, 저는 당연히 법 왜곡죄로 1호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이 특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